자, 21년 11월 고2 그 문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작품은 이용학의 항구입니다. 이용학은 서사시, 이야기시의 달인입니다. 그 이용학이 항구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이 작품을 쓴 거죠. 그래서 항구라는 것이 문학적 공간인데 이 항구는 이제 그리움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항구는 그림의 공간이다. 과거 꿈의 공간이었어. 희망 공간이었어.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서 과거의 어떤 자기 어렸을 때 그렇게 희망 찾던 걸 떠올리는 그런 작품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용항구 태양이 돌아온 기념으로 했죠. 그럼 이 태양이 돌아온 기념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아침 왔다. 밤이 끝나고 아침이 왔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새해가 돼갖고 뭡니까? 태양이 또 일출 뜨는 거죠. 그렇죠? 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카렌다. 카렌다는 시적 오용 달력이고요. 달력 한 장씩 뜨는 시간이면 이 여금 달력 한 장 뜨니까 선생님 이거 새해가 밝아갖고 이거 뜨는 거 아닙니까? 12월 달력 뜨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있어요, 달력이. 매일매일 뜨는 달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달력으로 하면 어제 지나갔으니까 또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아침의 의미로 태양을 해석할 수 있고요. 새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핵심은 현재에는 어떤 꿈이나 희망, 이상 같은 게 없는데 과거에 어린 시절에 있었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주제 의식입니다. 뜨는 시간이면 검 누른 소리, 한국의 하늘을 빈틈없이 흘렀다는데 이때 이 검누른 소리가 검고 노란 색깔이거든요. 근데 소리가 어떻게 검고 노란 색깔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청각을 시각한 거고, 그리고 이 작품은 감각적인 특징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시각과 청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소리가 빈틈없이 하늘을 흘렀대요. 하늘 흐르고 있대. 그럼 그것도 모습이잖아, 얘들아. 그 소리가 하늘을 흐르고 있다는 것도 이제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먼 해로, 먼 바다의 길을 이겨낸 기선이 이 배가 항구와 인연을 지키려고 하는 검은 이 기선이 배가 있죠. 그럼 항구와 인연했으니까 이거 의인법이 쓰였죠. 그러면 왜 인연을 사수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한번 배가 항구를 떠나갔는데 안 돌아오면 어쩝니까? 영영 항구와 이 배는 인연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 다시 들어왔다 이거야. 다시 입항했다 이거야. 그 맥락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서로의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 배가 돌아왔어요. 입항했고 상륙하는 얼굴들은 이때 얼굴들은 어떤 얼굴들이냐? 선원들. 이 배의 선원들의 얼굴들인데 이 얼굴들은 바늘 끝으로 쑥 찔렀자. 찔러보니까 어때요? 솟아나올 한 방울의 붉은 피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때 붉은 피는 뭘 의미하냐? 생명력이야. 근데 붉은 피가 한 방울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떤 겁니까? 창백하고요. 생명력이 전혀 없는 거죠. 오랜 어떤 항해 끝에 지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거야. 그걸 이렇게 이용학 작가는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없을 것 같은 했으니까 뭡니까? 지급법이죠. 없을 것 같은 지급법 체크하시고요. 얼굴 희멀건 얼굴 뿐했죠. 이때 얼굴을 A로 보게 되면 AA, BA 구조고 희멀건 했으니까 시적 고용이고 강조하는 거죠. 창백한 거야. 얼굴이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얼굴뿐이고 부두의 인부꾼들은 흙을 씻고 자라난 듯 직유법이죠. 자라난 듯 직유법 비유적이고 거머튀튀했고 역시나 얼굴이 흙빛이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지요. 시금트리안 매력이 없고 거칠며 초라한 눈초리는 역시 이 눈초리는 뭡니까?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했죠. 이때 푸른 공식이 있었죠? 이것도 선생님의 전매 트레이드 마크죠. 꿈, 희망, 이상, 비정, 자유, 생명력이다. 그래서 푸른 하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꿈이나 희망, 이상 같은 걸 전혀 품은 게 없었죠. 같았다. 그 가서 나는 너무나 어린 노동자였고, 그 어린 노동자였으니 과거의 상이 있고요. 물리를 도롱도롱 헤어다니던 마음, 이건 뭡니까? 뭔가 희망이 있고 설레했던 거죠. 도롱도롱, 이것도 긍정 이미지의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음성상정어죠?
음성 상징어도 우리 도시리의 전매 트레이드 마크죠. 오늘 영상 생성 현장과 강조가 우리말의 묘미, 인물의 심정 강조. 이런 마음 흩어졌다가도, 이런 희망이 흩어졌다가도 다시 꼿꼿해지던 마음에서 의지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설렘에서 흩어지면서 꼿꼿을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거고요. 마음이. 난 날마다 바다의 꿈을 꾸었다. 이때 바다의 꿈은 뭡니까? 희망이죠. 이상이죠. 바다도 푸른색이니까. 그죠? 나를 믿고자 했었어요. 과거에는. 여러 해가 지난 오늘에는, 오늘 마음은 한국으로 돌아간다. 한국의 그 어떤 꿈꿨던 희망, 이상의 마음 돌아간다 이 말이죠. 돌아간다, 거슬린다. 현재형 시제가 쓰였죠. 니은이 생동감, 현상감을 형성하죠. 부도로 돌아간다. 그날 나진이야 했죠. 이 나진은 뭡니까? 항구이고요. 나진이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조가 쓰였죠. 나와 인부들하고 아까 뭡니까? 그 전에 이 입항하는 얼굴들 있죠. 얼굴 대조하는 거죠. 나는 희망이고 이상이 있는데 인부와 얼굴은 그러지 못하니까 생계 없으니까 이게 항구라는 작품이고요. 자, 그 다음 작품은 희망의 거처입니다. 희망의 거처. 자, 희망의 거처니까 이게 또 뭡니까? 말 그대로 문학적 공간이죠. 꿈과 희망 이상의 공간이죠. 그렇죠. 이상, 꿈, 희망의 공간이다. 자, 희망의 거처. 이거 이종록이 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주제는 시를 이겨낸 생명 넘치는 삶의 모습에 대한 깨달음이거든요. 아까도 항구에도 생명력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생명력을 어떻게 봅니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좀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를 이겨내고. 그 오랜 항로, 오랜 항해에 지친 마음인데 뭡니까? 그걸 극복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고. 자, 봅시다. 자, 옥수수 때는 했죠. 이게 제재인데요. 옥수수 때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옥수수는 땅에서, 땅바닥에서 쭉 올라가는 거야. 서너 마디까지. 그 뿌리를, 또 뭡니까?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했으니까, 이건 뿌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옥수수는 땅바닥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서너 마디. 뿌리를 내딛는다 했죠. 그래서 뿌리를 내딛는 것은 뭐냐면, 삶을 꿋꿋하게 지탱하는 거죠. 지탱. 그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옥수 때는 그래 내딛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질일지라도, 즉 헛발, 실수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대요. 옥수대는. 그래서 옥수대는 뭡니까? 긍정적인 의지의, 의지의 대상이죠. 그죠? 그리고 생명력이 느껴지죠. 생명의 존재죠. 그래서 긍정 존재입니다. 긍정 존재. 그리고 이게 시적 대상이죠. 십자가 단지 옥수새를 보고 있어. 그래갖고 이 옥수새는 나와 다르게 진짜 어떤 의지가 있고 삶을 지탱하려 노력하고 있고, 그죠? 실수가 될지라도 이렇게 도전하고 있구나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의인법이 쓰였죠. 발가락을 들이민다 했으니까 의인법이죠. 그리고 들이민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니니까 현재 시제죠. 그래서 생동감과 현장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허방으로 실수로 내딛는 저 곁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했죠. 이때 맨발의 근성은 뭘 의미합니까? 삶의 의지죠. 옥수 때는 그런데 비록 허방 또는 헛발 실수를 할지라도 허방, 헛발 실수를 할지라도 뭡니까? 그냥 도전하는 거야. 맨발의 근성 갖고 있는 거야. 삶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거야. 쉽게 넘어지지 않아. 그죠? 그 옥수 때는 뭡니까? 옥수 때는 애찬적 대상이다. 애찬적 대상. 그래서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부젓가락 같은 했으니까 뭡니까? 같으니까 직유법이 쓰였고, 그죠? 그 이 부젓가락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이 부젓가락은 이제 불을 이렇게 젓는 젓가락이거든요. 불젓가락. 그러니까 와야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불젓가락 같은 그런 뿌리, 생명력을 내미는 것이다 했죠.
옥수박 두둑했죠. 그럼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 두둑이니까 언덕입니다. 언덕에 저 벚나무는 또한, 그럼 벚나무 두 번째 시적 대상이 등장했네요. 또한 자기 흠집, 삶의 상처 시련이죠. 뿌리를 내려 제 흠집에 자기 시련에 그 뿌리를 박는데, 그래서 이건 시련을 이기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연에서 이제 넘어가 버렸네요. 자, 호방으로 내딛는 저 겹뿌리처럼 했죠. 겹뿌리처럼 그 칫솔 내딛는 저 겹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고요. 이 옥수대는 그 목 울 때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뿔을 내미는 것이다 했죠. 그래서 이 울컥울컥도 음성상에 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 울 때까지, 목이 울 때면 이게 우리 그 성대 그 뭐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뿔을 내미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목에 차오를 것 같이 뭡니까? 그렇게 막 시련이 있더라도 그죠? 막 차오르더라도 뭡니까? 그래도 그걸 뭡니까? 견뎌내고 이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죠. 그죠? 삶의 열정이죠. 그 버드나무도 마찬가지 뭡니까? 자기 흠집에 뿌리를 내는데 그 흠집이 뭘 의미합니까? 시련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뿌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는 거죠. 흠집에 뿌리를 내리는 거니까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죠.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그죠? 상처의 지붕은 뭡니까? 상처인 거고요. 상처의 주춧돌은 뭡니까? 그런 상처를 받치는 거야. 주춧돌이니까. 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했죠. 역시나 삶을 지탱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과 뿌리가 모두 똑같이 뭡니까? 삶을 지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옥수 때도 그렇고 버나도 그렇고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뿌리로서 또는 뭡니까? 이 기둥으로서 뭡니까? 어떤 그 삶을 지탱하는 거죠. 생이란 삶이란 것은 결국 뭐냐? 자신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련 겪고 상처를 겪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버팀목 어떤 그걸 이겨내는 어떤 생명력이라든지 그런 의지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죠? 결국 생이란 뭡니까?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다. 시련을 지탱하는 것이다. 떠받드는 거야. 받치는 거야. 받치는 거야. 꺼내는 것이라고. 버드나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 했죠. 즉 누가 눈을 맞추는 겁니까? 내가 시적 과자가 버드나무와 옥수수의 푸른 잎에다가 눈을 맞춘다 했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시련을 극복하는 의지 같은 거나 생명력 같은 것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버드나무나 옥수수 때는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깨달음의 매개체죠. 성찰의 매개체가 되죠.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이죠. 왜? 시적 과제에 영향을 끼치니까. 맞춘다 했으니까 또 뭡니까? 니은이와 현재형식을 쓰니까 생동감, 현장감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작품, 희망의 거처라든지 아까 나왔던 항구라는 작품 뭡니까? 둘 다 음성 상징을 쓰여서 감각적이고요. 그리고 둘 다 뭡니까? 어떤 그 생명력에 대한 노래를 했죠. 항구도 과거에 내가 어린 시절 때 이렇게 꿈과 희망과 이상이 있었는데, 그걸 꿈꿨는데, 생명이 있었는데, 지금 안 그러니까 그때를 꿈꾼다. 그때를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 버나무 옥수수 때를 보면서 시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련을 극복하는 어떤 생명력, 의지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개의 현대시를 맞추겠습니다. 일단